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활동을 제가 종교적인 저걸 쓰지 않으려고 여기 쓰거든요. 여기 장소를 여기 쓰는 이유도.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99%가 크리스천이지. 여기 오신 분들 내가 보니까 추천 받으면서 보니까 거의가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딱딱하게 무슨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라고 하는 것과 동격이 있고,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너도, 너가 없을 때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는 동격이라고 해요. 근데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했어요. 이 그림이 묘사하고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크게 나왔어요. 이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게 누구야? 나와 너. 나와 여러분. 너 하면 좀 저하고.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늙어가고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연구 활동을 지금까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연구원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개설 멤버로 아까 기도하셨던 두 이사장님, 저 뒤에 또 나중에 오셨는데 이사장님, 이분들이 같이 해서 시작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서 여기다 써놨는데 작년에 숨은 일꾼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사투데이에서 발굴해가지고 저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다 추천을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나 어떻게 하면 본인 자신이 웰다잉 할 수 있을까? 웰다잉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잘 죽는 거다. 그냥 잘 죽는다는 의미도 좋아요. 그럼 잘 죽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꾼을 좀 세워야 될까? 저희들이 행복한 죽음 준비하게 3개를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동아리, 온 단체, 기관에다가 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그것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 웰다잉 헬퍼입니다. 저 꼭대기 있어요. 요거 맨 꼭대기 웰다잉 헬퍼의 직무가 뭐고 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첫째로 오늘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네요? 웰다잉 여기서 쓰는 말, 제가 흔히 쓰는 말은 겁니다. 호모 헌더레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오늘의 시대를, 두 번째는 과연 죽음이란 뭐냐?
제가 한 11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성경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성경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삶의 전부가 아니겠어요? 과학자나 의사나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죽음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자신의 임종기를 생각해 보셨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죄송하지만 손을 들어 한번 펴봐보세요. 내가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겠다라고 준비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처럼 장학사역지가 와서 노래 불러주면서 그거 들으면서 가는 건 임종을 도대체 어떻게 말해보시냐,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거지. 지금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간 자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더라고요.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상신을 했더니 그래서 등록번호가 그 다음 자격 명칭이 등록해서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배출하고 자격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었고 1기, 2기, 1기에서 9명, 2기에서 16명. 오늘 뭐 여기 하시면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실 것이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럼 자격까지는 뭐 하냐?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직업 보도 해주실까? 난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제가 가장 좀 좋았던 것은 대한 노인에 가서 교육받을 때 기껏 교육받고 났더니 일자리가 없어. 그럼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교육시킨 거기다가 항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책이 없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자리 여러분이 마련해 드릴 그만한 아직까지 외다인 헬퍼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알린 이 이름은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어요. 외다인 헬퍼라고 하는 단체를 다른 기관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왜?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외다인 헬퍼라고 하는 것은 요즘 외다이라는 말은 이제 범사회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 없어. 거의 외다인 지금 제일 이제 협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장이 우리 부천의 지역을 가지고 원행시 다 아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양반이 회장을 하겠다고요. 그 양반이 우리한테 내가 같이 와서 우리가 강의도 하고 뭐 축사도 하고 그 양반 그랬어요. 우리한테 와서. 그랬는데 어쨌든 웰다인 헬퍼라고 하는 과정을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 자격증이면 그래도 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웰다인 헬퍼 직무가 뭐냐? 규칙에다가 집어넣기를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웰다인 헬퍼 아름답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영어 사람 존재와 같은 분야에 단순한 물리적인 설득은 보다 지역적 심리적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대상자들이 적극 정신 여러분의 교재에 다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저희가 한번 읽고로 끝나야 됩니다. 왜 그러니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 다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직무. 도대체 웰다인 헬퍼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웰다인의 개념은 웰라이프고 웰라이프라는 말은 웰빙이고 웰에이지고 웰라이프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이 개념 속에서 헬퍼의 정신은 뭐냐? 대상을 너무 좋아서 누구? 내가 돕고자 하는 스스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나가 나를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는 헬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정신 대상을 너무 그러니까 나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생각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좋아서 대하는 거하고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이러면 그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헬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을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랑은 뭐 우리 제가 여기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돼서 오셔 죽으셨어. 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헬퍼라고 하면 네. 뭘 이거 좀 빼달라 하시는 거 같아? 네. 여기서 빼 여기. 네. 자, 우리가 기왕에 이 과정을 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가 부족합니다. 함께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교인을, 내 이웃 누구든지 간에 너라고 하는 사람은 한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달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품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이거? 당신 멋져. 한번 해보시죠.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멋져. 이게 뭐야?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주면서 살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모실 때마다 그래. 당신 멋져. 이제 모였으면 좋겠어 나는. 여자야 멋져. 네. 네. 당신 참 멋져. 우리 신나게 살자. 네? 신나게. 앞에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몇 년생이라고 보셨죠? 19년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나이를 엄청 적게 봐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저 사실 돌아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런 거다. 여기서 나누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는 나를 들여다봐야 돼.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지. 에이구 저거 강의라고 하고 있어 저걸. 아이고 시간만 저거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것이 나다. 그러면 오늘 아까도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첫 강의 참 좋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저는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풀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인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육신은 영원히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은 영원히 잠시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연구하고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료들을 제가 메멘토몰이라고 항상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보고서 발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제 발표를 해서 내가 보니까 책을 제가 지난번에 좀 봤어요. 책을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영원히 발을 거치고 있는 껍데기 뭐가? 우리 육체. 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속에서 이러한 헬퍼라고 하는 내가 헬퍼다. 누구를 헬퍼할 거냐? 나를. 누구를 헬퍼할 거냐? 내 아내를. 누구를 헬퍼할 거냐? 이웃을.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 첫 대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호모 헌드레스. 호모란 말은 사람이고 베개 헌드레스.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8일 날 이 문제를 유엔이 정하고 나니까 대한상공회의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정부 각처에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컨퍼런스가 가졌다면 여기에서 발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수영 교수라고. 이 사람이 했는데 시대의 변천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시대를 말해요? 지금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도 내가 노인이 아니야. 이제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아. 아직 나이가 살라지도 많고 우선 내부터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80대 세의 시대에는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담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바꿔보자. 네. 리모델링 해보자 이거지. 네. 그래서 노인 자신들의 생각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변이 사회가 그렇게 해줘야 돼. 지금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웰다잉이라는 말을 우리 범사회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단어가 전혀 생소했던 단어인데 제가 2011년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게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래요. 그래서 분야별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거 교재 저 보시면서 안다라인 치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노후에 대비해서 교육 수요, 일자리, 가정, 산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정책도 바꿔야 되겠고 사람도 바꿔야 되고 이웃도 일일이 설명 못 드립니다. 교재 가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교재에. 그다음에 한국 사회 세대 구분과 특징. 이것도 제가 말이죠. 읽은 책인데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만 우리 세대를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MZ세대 많이 써. 도대체 M세대가 뭔가 Z세대가 뭔가 제가 처음에는 이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더니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 보도 내용을 봐도.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아 이런 것을 세대로 구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고려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책에서 쓴 걸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새로운 소비 권역이 뭐냐? 5070 세대. 우리 5070 여기 5070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래서 소비 권역이 돼. 그래서 인사이트로 개발이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주거, 생활, 건강, 일자리, 취미, 인간관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흐름에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지. 뭐 독불 장군들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기 고려대학교 고려사회연구센터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발간해서 배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2020년 6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걸 보니까 아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도 통계청을 이걸 발표했는데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 자료를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여기 기관에서 어디 기관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국보험업체, 대한노인회 이런 것을 공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까 발표되는 여기서 보면 다 보시면 아는 거고 다만 유엔이 정립한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달라요. 뭐가 다 어떻게 달라요? 17살까지를 미성년자를 보고 65세까지를 청년기로 봐. 그러면 79세까지는 뭐예요? 중년기로 본다. 그 다음에 99세까지는 노년기야. 그때가 노년기야.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니까 장수노인으로 본다. 이거. 뭐 우리나라 거는 통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61세 이상 연령별 인구수를 볼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일일이 설명 못 드립니다. 가셔서 책을 정독을 하시면 그 책에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좀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전 조금 슬슬 얘기해도 좋은데 괜히 열정을 올려가지고 좋습니다. 좀 받겠습니다. 더 네,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여기 보면 M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연동되려다가 통계를 낸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요. 한국인의 채용 10년 동안 이것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눈을 들은 것이 뭐냐? 우리 인구에 보니까 중졸 이상이 하나의 적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호달구에 가서 배웠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큰 누님이 저를 같이 봤는데 큰 누님이 회초리 들고 종아리 때려가면서 배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없이 자라니까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통계 수치를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무병장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명이 자산을 팔자 속안에 내버려둘 것인가? 내버려두죠 뭐.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를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젊어지고 예. 이런 거 아주 참 귀한 것들 아니에요? 자, 이어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운명이 아무튼 곧 돌아가실 상태예요. 그런데 뭘 권면했어요? 이 사람이? 권면했어요. 다 안 들어. 저도 뭐 목회하면서 환자들, 교인들 가운데 병원에 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사전면명서를 했냐? 병실로 옮기면 안 되냐? 안 된대요. 지금 환자는 병실에서, 중환자 병실에서 사람도 잘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혼자서 그 아픔과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아니에요. 문 밖에서 차 마시면서 문 밖에서 뭐 합니까? 사담하면서. 그런데 그 시간을 저도 중환자 병실에 가서 배를 가르고 치료도 받았지만 의사가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제가 겪은 바에 보면 짐승이고 물건이야. 그 쪽에 갈라.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냐 해서 저 같은 사람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권고를 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 환자를 그냥 거기다 놔두고 두지 말고 옮기자, 좀 옮기자. 안 들어먹다가 권고를 했어요. 권고해서 응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구나. 우리들도 뭘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죽음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생각도 안 했던 걸, 외면했던 것을, 싫어했던 것을 나도 죽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가 뭐냐? 이분 아시나요? 셰리케이그라고 우리나라에 가서 강의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이분이 강의가 유명한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책상이야. 체구가 조그마니까 책상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 책상 머리에 여러 개 앉아가지고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책의 표지예요. 이 사람이. 이게 표지예요. 이 책은.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죽음을. 죽음과 죽음하고를 구분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이렇게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잠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아니, 딴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누가 아픔이 태어났나요? 자기가 아파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누가 아팠어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제 식구도 애들 낳을 때 보니까 뭐 땡기고 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낳는 세상 보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 했어요? 좋았더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감탄하셨던 그 세상을 나오는 걸 싫어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온 이 아이를 이거는 펼 수 있다래, 펼 수 없다래. 못 편대요. 우리 장사들이 못. 그래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가는 건 뭐냐? 엄마의 태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태어난 것이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통로라고 얘기해요. 통로. 어디 가는 통로? 또 다른 세상. 크리스찬 입장에서 천국 가는 통로. 그 통로는 누구 아픔으로 갑니까? 누구 아픔으로 갑니까? 날 때는 엄마의 아픔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내 아픔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럽고 얼마나 한이 많고, 예?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수면의 영장이라고 이게 저 그림을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냐? 그러면 이 죽음을 또 다른 삶,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위한 평안의 안식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이렇게 강의했어요. 아직도 좀 부족해요.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이 말을 하지만은 내가 과연 이렇게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대로 내가 할 수 있겠냐? 저는 아직까지도 패션이에요. 여러분보다 10년 뒤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내 삶은 패션이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식하면서 죽어요. 책에 보니까 죽음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 저렇게 죽는 사람 다양해요. 아이고, 시간이 좀 큰일 났네. 죽음도 행복한 삶을 위한 창조에 죽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었어요. 그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좀 돌이켜보지만은 설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맨날 뭐 전도니. 네. 복음 전하다고 하죠.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죽음이 전제된 첫째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마치고. 그래서 마치고가 아니라 쉼표이며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임종의 이 개론의 질책에서 특별히 이 사람은요, 요즘 우리 죽음하게 대해서 아주 대부라고 해요. 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다 아시죠? 네, 큐브르로스. 네. 이 사람이 최근에 저 스위스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크루스볼스가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 생에 대한 희망을 부여함을,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히트를 쳤어요.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목사님들이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의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죽음, 의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신학적 죽음, 법적 죽음. 우리 같이 활동한 사람이 이 양반이 김달수 교수라고 저기서 병원 원장하고 있거든요. 원장하고 그러니까 병원이 하다 보니 바빠서 여기 못 와.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죽음하게 다 이렇게 뭐 형이상학적 뭐 현상학적 뭐 이렇게 가지고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뭐 학적인 거는 학적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인 하면 같이 한번 보는데 이 시인 아시잖아. 이 문제. 이 사람이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시작. 거울은 모든 빛의 성과시 때문에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 살아온 날들은 내 주님이 함께 살아온다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네, 이 앞에 부분은 뭐 그렇고 이 뒤에 죽음에 대한 이 사람의 시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임사 체험의 신비, 이 사람은 또 이분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 임사 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보세요. 정리를 했는데 이건 그냥 책을 또 보세요. 벌써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쫓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야.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만은 이 피해도 안 되고 저리 피해도 아무런 피해도 안 돼요. 그래서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연장시켜 주었지만은 노인들의 기능적 나이가 연장된 것일 뿐 노령화가 중단된 건 아니다. 노령화는 계속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을 잘 하셨는데 노령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죽으리라 늙고 병들고 하는 것들은 그거 다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병을 불러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에 의해 노령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손상된 육체와 혼미해진 정신 속에서 가족과 작별이 한만 못한 채 죽어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아름다운 죽음이냐, 그게 잘 죽는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희생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몇 개월 정도 연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얻은 시간 동안 남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대답해서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게 있어요. 나 혼자만 알지 말고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욕심내지 마시고 나누지라 이게 나와. 그게 뭐예요? 무슨 역할이야? 헬퍼의 역할이에요. 아트로 간디가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을 미루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임종을 어떻게 맞을 거냐, 그걸 생각해봐라 이야. 저 먼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앞에 옵니다. 죽음의 지뢰 세계의 이류가 어딘가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했어요. 터미널 페어러스라고 해서 종말 간병 간호 제도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호스피스에서 우리 집에 오죠. 요청하면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요청을 하면 옵니다. 이게 또 우리 사회를 보니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저도 보니까 살아보니까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한번 우리 시대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영국에서 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마무리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가족과 친지의 사랑을 가진 것을 보살핌 속에서 가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앞으로는 아마 지금 통계를 보면요 거의가 다 병나갔어요. 위험해. 그럼 아들이든 딸이든 만나면 뭐라 그래요? 빨리 뭘로 해? 빨리 뭐라 그래? 병원을 모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모셔. 이 병원이 뭐예요? 죽는 데예요? 죽으러 가는 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회 변화를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의아의 한계를 아툴카와디는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도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집에서나 이웃들에게 이것을 그래서 고령사회는 우리나라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커피 한 번 가셔야 되겠는데 시간이 죄송합니다. 주어진 시간 제가 아까 조금 빨리 하고 중간 동안 타임 갔다 보니까 그걸 뭐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더 이제 보니까 계속 알았어 뭐 좋은지 나쁜지 날 모르겠어요. 커피 타임 못 갖겠습니다. 예? 정신들 다 엄청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과연 이런 사람이 나는 혹시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아니야.
그래서 육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이 사람이 뭐예요? 나이가 이게 90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갑부야. 세계적인 탑. 그래가 570개 13만 종업원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돈 주자고 사니까 기자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찾아가서 아니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을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하세요? 회장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셨을까? 이게 뭐라는 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째 가난했다. 둘째 허약했다. 세 번째 못 배웠다. 이게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생각하면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야. 정반대 얘기야. 그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냐의 은혜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이어진 대답을 듣고서 가난 속에서 아니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을 수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해요. 그래서 94회가 나는 못 배운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은 배워야 돼. 요즘은 어디 가서 일 봐도요. 젊은 새파랗게 젊은 이게 우리의 삶이야.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 그랬어요? 어디 가서 좀 일 좀 보려고 하면 새파랗게 젊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과장이다 뭐 부장이다 해가지고 앉았고 가서 뭘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김홍라 박사나 이혜영 교수나 김영석 교수 이런 거는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오일당의 삶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일당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요즘도 글 쓰시잖아요. 오늘도 칼럼 좀. 네. 자, 죽음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후회하지는 삶을 찜나대 얘기를 써서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거지 뭐. 넘어가요 또. 죽음에 대해 아는 거 모르는 거. 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 그런데 준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죽음 준비해서 하다못해 유언장에서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연명 우량서를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삶을 가져오지 잘 사는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다빈치가 한 얘기예요. 죽음의 현실적인 민낯을 그대로 들은 윤영우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거든요. 이거.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역적이야. 왜? 대한민국 지고국인데 거기서 죽기 싫다니까 무슨 어디 가서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속심은 뭐냐? 한국의 죽음에 대한 문화가 펴없어. 한국의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말이 안 돼.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뭘 봐요? 사람은 안 보고 치료할 그 병만 봐. 병만. 사람은 안 봐. 눈에도 없어. 뭐 안중에도 없어. 이 민족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의 질 수준과 호스피 성착을 위하여 이 사람은 주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의단님을 위한 연명으로의 현실 등 잘 죽기 위해 생기고 따져봐야 할 것을 우리가 인간답게 설명합니다. 맹모 삼천 중에 다 아시잖아요. 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교육을 시킨 그 열정,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어딜 먼저 갔어? 제일 먼저 갔네? 공동묘지 앞에 갔어요. 공동묘지 가서 뭐 가르치는데 뭘 해, 얘가? 가서 보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흐름처럼.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시작바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바닥 가서 보니 뭐 싸구려 뭐 1,000원 뭐 이거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어디요? 서당 앞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르치니까요? 아니 이 맹모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300년 먼저 온 사람인데 한 300여 년 먼저 온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것은 놀라운 사람이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공동묘지에 앞으로 갔다는 것은 죽음을 가르친 거야. 너는 죽어. 그 다음에 가르친 데는 뭐예요? 시작바닥이에요. 세상 살아가면 생존 경쟁 속에 살아야 돼. 마지막에 가야 학문이야. 그게 서당이야. 그럼 저는 우리 웰당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맹모 삼천지교라고 가르침을 비록 동양의 철학자, 동양의 인물이지만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걸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르쳤고 삶의 경쟁을 그 다음에 비로소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설치 방금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죽음의 가르침은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는 전인교육이야. 한 인간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아들 딸 낳으셨죠? 손자 손녀 있죠? 보는 거 알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모세가 어머니한테 안겨서 뭘 배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 모세가 세계에서 등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안고 뭘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죽음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그게 전인교육이야. 홀리스틱 교육이야. 네.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돼가. 요즘 그 아이들 다루기 어렵죠. 힘들지요. 안 들어요. 저는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없으니까 뭐 다 뭐 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가르칠 적도 없어요.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만. 근데 어쨌든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급한 게 뭐예요? 맨날 요즘 교육시험 어떻게 해서 독일에서 말이죠. 동일 문학을 가르치는 그 아마 교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교수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데 KBS 제1방송에 쌤이라는 프로 보시나요? 쌤과 함께라는 거. 그래서 한번 같이 보세요. 가끔 보세요. 그 쌤과 함께해서 한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씁니다. 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느냐? 병들어가느냐? 왜 어른애가 없고 말이죠? 왜 이래 됐느냐?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뭐 봤어요? 홍익기관 배웠어요. 홍익기관 말이면 뭐예요? 다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전인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맹모가 가르쳤던 것처럼 죽음을 내 손자를 붙잡고 너는 죽을 거야. 인생이란 다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죽어 저렇게 죽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아이들 그때 들어두면요 평생을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뭐 4학년 그때에 엄지어대 있나 여기 나와 있지 이걸 그때 배웠어요. 그때는 평생 85세까지 이걸 써먹어요. 그때 배운 건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중요하죠. 유치농부에서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서울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정현채 교수 지금 또 제주도 가 계시거든요. 이 양반들이 아주 이제 고령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네. 아주 참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여기에서 여기 뭐 죽음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가지려면 젊고 건강할 때부터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철학자 키게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얼른 해서 진행시킬게요. 10분 동안 나갈 수 있는 뭐. 이 교실이 사용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하려도 다 좋은데 이 시간이 오버되면 저는 퇴근을 못하고 와서 또 항의한다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영화를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자신의 임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내가 뭐 해야 돼? 써놓지 않으면. 그래서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전 연명무료예요. 안 쓰신 분은 쓰셔야 돼 그거는. 현 사회가 그렇게 아니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제 이 그림이 뭐 어떤 사람은 좋다 나쁘다 뭐 평가도 합니다만 이 사진을 이 양반 사진사를 평화시장 거기 동대문 거기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죽으라 무섭지 않아? 아유 여기 안 무서운 분 계세요? 저는 이런 삶이 참 요구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이 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올해 예. 이 양반 저기 저 미국에 예. 또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예. 죽음의 질에 대한 연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일반 사회인식과 임종과 여기에 대해서 27가지를 적어요.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1위가 누구요? 영국이라는 말이에요. 27가지 항목을 쭉 해놓고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몇 등이야? 우리나라 저 끝발 33등.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 안 해요. 야, 살기도 급한데 죽는 건 뭐 미친놈이야. 너?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집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조사를 했어요. 예. 여기 보세요. 상대로 생명이 유발되게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다고?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연명무례를 위해서 심폐소생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여기 계신 분들 다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다시 말해서 연명치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에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생명 연장하지 마라. 나 죽을 때는 죽게 돼. 나보다도 응? 잘 죽을 수 있게 해줘. 오히려 잘 죽을 수 있게.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듯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영양호흡 이런 것들을 마치 젖을 빨아먹던 어린이가 그걸 또는 뭐 마찬가지로 그것을 멀리하더라 이게. 그래서 그걸 아까 뭐라나? 슬로우 미디시냐고.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통계적 발표에 따르면 25만 명이 죽어가 1년 동안에. 그런데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맞이하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의사는 뭐예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정신과 같아? 히포크라테스 정신이야. 그러나 이것이 아니야. 어쨌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우리 행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문이야. 그 인공호흡 갖다가 할 때 가슴을 뭐 짓누르고 할 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골든에이퍼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네 중환자실에서 받는 죽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이 아닌가. 의료기계 속에서 그 아픈 고통 속에서 가야 되는 현실. 마지막 순간 가족과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것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얼마 절반을 죽기 전에 한 달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5%가 죽기 전에 3주 동안에 쓴다는 거예요. 왜? 장비가 고가 장비고 약이 고가야. 그러니까 약 한 봉다리가 1,000만 원짜리가 뭐예요? 2,000만 원짜리. 근데 그게 순수하게 그게 왜 엊그제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거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연명치료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요. 묻게 돼 있어 이제는 법으로. 그 물으면 연명치료 그만두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명치료 하십시오. 이것을 의사면 의사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근데 회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듣는 바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신상을 파악할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그럼 돈 많은 사람이면 연명치료 작품을 해.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사들이 환자 놓고 둘러서서 회의하는 게 그따구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없는 일이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보았고 누군가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결정해야 돼 그걸?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없어요. 자식도 처음도 길어봐서 다 아시잖아요. 뭐 저 없는 사람이 저렇게 떠들면 안 되겠지만 선국에 나는 무기와 생명을 사전 의료문서를 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뜻있는 의료이 아주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사자연의 실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91년도에 이거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이거 함께 했어요. 그래서 법까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 법 나왔잖아요. 이거.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 호스피스 완화원의 부분은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호스피스 완화원을 인정받는 환자의 법률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뭐 오이기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여기 호스피스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실 가보셨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보신 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누가? 원주희 목사가. 원주희 목사는 우리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려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7일날. 오늘 며칠이에요? 1일. 예? 1일 오늘. 1일. 그렇지. 다음 주 목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혹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까 카톡방 만들었다 그랬죠? 카톡방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 11시 40분까지 남부 터미널역 3호선 글로 5번 차로 출구 나오면 매표소가 있어요. 그럼 매표를 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차가 가면 타고 가시고 또 점점하게 차는 가는데 그냥 표를 사놓고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럼 먼저 가시라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 백암에 가서 점심을 우리끼리 먹고 그리고 차를 얘기를 하면 나와서 우리는 픽업하게 가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 목요일날 가실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명단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다 우리 사무관사님 그 파악을 해서 가르쳐 주시라고요. 가보신 분은 안 가보셔도 돼요. 가보신 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시설로서 잘 돼 있는 곳이 강릉에 하나 있고 모현 하나 있고 용인 하나 있어요.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다른 데도 중환자 큰 병원에 호스피스들이 있어요. 6개월이면 나가야 돼.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다가 거길 가보려고 해요. 날짜가 목요일밖에 안 돼요. 목요일. 우리가 가는 날짜를 정한 게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는 게 매년 10월달 바다의 날은 바다의 날 전 국민이 합니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들끼리 하더라고.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호스피스의 날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임종만자 환자를 그려보자. 이게 상상이죠. 저도 여기 가서 아이고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뭐 사정도 없어 그냥 기끔하게 그런 얘기 다 하려면 내 시간도 뭐 빨리 시간 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거 쓰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나중에 사전연명문서를.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률 제15에 따라 19세 이상 다 되고 그 다음에 영역의료서 작성하고자 할 때는 등록기관을 해서 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이거 활동하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이거 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자격증을 제가 이건 이제 여기 거고 그 다음에 사전유명서는 이런 거다. 나중에 또 교육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게 현실이더라. 근데 여기서 뭐래? 어떻게 하면 잘 치료될까? 어떻게 하면 환자의 그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될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의료 환경이면 중심을 바꿔야 관점에서는 보지를 않는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조금은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뺏지 말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시리적으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쫓기다가 보니까 그냥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교재를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성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언어를 보시면 좋겠다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